자, 이번 대선의 민심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이게 100일 앞두고 말 그대로 여러 군데서 쏟아졌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시계 제로, 확실한 불확실성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들 용어로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붙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그냥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딱 붙어 있는 소수점까지도 같이 나와 있는 그런 조사도인데요. 그만큼 이번 대선 어떤 지금 100일이 남아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예측을 할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떤 지금 수치보다도 네. 저는 그 추세가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컨벤션 효과 등등 해서 올랐다가 좀 하락하는 추세에 좀 있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뭐 거의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역컨벤션 효과라고 할 정도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또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고, 과거에 본인의 정책도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있었고, 또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을 보면서 좀 상승 추세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을 때 그때 네. 좀 약간 위기감을 느끼셨나요? 저는 뭐 요때쯤이면은 네. 11월 말 12월 초쯤이면 비슷해질 거다, 이렇게 후보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저희 직감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저는 양쪽 다 잘해서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참 실망스러운 게 이재명 후보는 후보가 될 때 컨벤션 효과를 전혀 못 누렸거든요. 사실은 많이 지금 이 태세 전환을 하시고는 있지만 국회에 오셔가지고 소위 개혁 입법을 뭐 단독으로라도 빨리 통과시켜라. 또 지연하면은 그냥 신속 처리하는 것으로 가능하죠, 이거는. 단독 처리할 수 있으면 하자니까요. 패스트 트랙인지 그거 태우는데 한 번 많이 태워버리지 뭐. 거기 오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메시지가 이러겠다는 건지 저러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다가 이 지지율 격차가 지금 줄어들고 붙어버린 것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뭘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예상과는 달리 선대위 출범이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 뭐 잡음이 당대표도 있었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확실하게 올라가는 쪽으로 이 경향이 추세가 생긴 것은 아니지 않나.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선대위 정리를 하고 잘 되면 또 이재명 후보가 별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추세가 다시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통계를 봤냐고 하면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대선 100일 전에 업무 수행 지지율이 20% 좀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권 재창 실패한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대개 뭐 20%, 10%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30-40%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어떻게 끌고 가고, 여당 입장에서는 또 외연을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여권에게 플러스 요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거 역시도 또 작년부터 꾸준하게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하는 게 이번 선거의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또 여권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